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부들이 취업 후에 이제 사용하게 될 직무 교육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음성 언어 표현적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말이 어렵습니다. 이미지. 음성 언어 표현 언어 이미지. 표현 이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하는 느낌. 그렇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네네. 우리가 호흡 발성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목소리 가지고 이제 형성되는 이미지를 음성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어 표현 이미지는 이제 이 목소리를 또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맞춰서 네. 그것을 정의 내린 것이 언어 표현이고요. 음성 언어 표현적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스피치를 할 것인지,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져서 음성 이미지와 언어 표현 이미지를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기가 뭐,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네. 그냥 떠들지 말고 목적이 이씨 말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좀 들리는데 맞나요? 아니, 말, 그렇죠. 목소리 톤도 약간 변해야 그렇죠.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상대와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네. 언어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음성 이미지와 언어 표현 이미지가 필요한 그렇군요. 것이고요. 음성 이미지. 네. 그렇다면 강사님,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성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선호하는 음성 이미지는 중저음에 약간 빠른 속도를 선호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완전 점인가요? 괜찮네요. 완전 그렇죠. 점 같고요. 네, 확실히 울림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첫 목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소리를 한번 울려서 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좋아요. 아, 예, 저는 폰팅하기 약간 좋은 목소리. 폰팅.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몇 주째 저희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각자의 그 음성 이미지를 강사님 좀 파악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들려오는 부분이고 네. 제가 이 부분으로 한국음성학회 논문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음성 이미지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한다라는 오. 것에 어떤 입증한 논문인데요. 네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화를 했을 때 네. 우리가 음성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네. 여기서 한번 해보시죠. 저부터 폰팅 하실래요? 네. 해보세요. 여보세요? 폰팅 하실래요? 어우, 괜찮죠? 어우, 괜찮죠? 이게 과연 괜찮은 소리인지 이 평가는 우리 강사님한테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주부님 한번 해주시죠. 여보세요, 폰팅 한번 하실래요? 한번. 폰팅 한번 하실래요? 이런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저의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폰팅 하실래요? 좋아한다. 막 설레이는데요. 네. 어떤가요? 저희 셋의 음성 목소리. 네. 네. 지금 세 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톤이 네. 굉장히 중저음에 울림이 있고 안정이 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호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또 여성분 두 분은 지금 목소리가 두 분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우리 성함 죄송합니다. 네. 네네. MC분이라고 네네. 하나요? 네. 네. MC분께서는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하고 네, 톤은 조금 더 낮춰주시면 상대방에게 있어서 호감을 더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이제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기차고 크게 말씀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호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네. 저희가 이 소리의 톤은 모르겠으나 네. 폰팅 하실래요라는 요 내용이 참 네. 그랬습니다. 좋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설레이고. 이 목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또 말하는 속도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강사님 우리 주부님의 음성 속도를 또 오늘 진단을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평균 발화 속도는 1분에 네네. 374 정도의 발화 속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속도를 진단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읽고 1분 정도에 어느 정도까지 읽는지 진단을 해보려고 그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죠. 읽으면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비밀은 당신 안에 있다.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할수록 그 힘이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더 이상 연습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신의 곧 힘이 되고 완전해지고 지혜가 되고 사랑이 되며 기쁨이 될 터이기에 당신은 지금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다.
내면에서 뭔가가 계속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뭔가를 세상에 더하고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태어났다. 어제보다 더 크고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경험한 모든 일, 지나간 모든 순간은 바로 지금을 위한 준비였다.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현재에 몰입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남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어떤가요? 네, 지금 아직 1분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진단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굉장히 네네. 속도가 빠른 거죠. 네, 굉장히 근데 빠른 거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듣기에 주부님 굉장히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또박또박은 잘 읽어주셨고 네네. 발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단을 하면은 발음적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받침 소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역 받침 소리라든지 그리고 또 이중 모음에 있어서 정확한 발음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속도를 진단한 바였기 때문에 네. 더 속도에 맞춰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1분에 374 발화 속도 그런데 지금은 400 발화 속도를 넘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빠른 속도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하고 확실히 받아들이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이 너무 빨라서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한다. 다시 한번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왜 그래요? 뭐라고요? 계속 묻는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말의 속도나 발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듣기에는 잘 읽으신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내용을 나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못하겠네요. 잘 읽으신다는 했지만 그게 내용이 우리가 안 남은 거 네네. 보니까 확실히 너무 빨리 읽었다라는 네, 진단이 그렇습니다. 맞는 그러면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평상시에 저희가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습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 주부님처럼 책을 읽는 것으로도 이게 연습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에 초침이 있는 시계를 앞에 두시고 1분을 계속 잘라서 1분 동안 글을 읽으시면서 발화 속도를 체크해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를 함에 있어서 말을 했을 경우에 네. 상대방이 다시 묻는다 했을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더 늘려주는 습관을 가지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언어 표현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사회생활 할 때 언어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그러게요. 표현을 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좀, 값어치가 달라져 보이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단어 선택 이런 것도 진짜 그렇죠. 중요하죠. 네. 이 정말 일은 잘하는데 이 화법, 이 단어에 대한 선택이 꽝이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분은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강사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자신이 잘해놓고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화 속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의견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직무를 해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음성 이미지가 바른 경우, 호감을 주는 경우에는 전달도 잘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목소리가 일단 뭐 허스키하거나 아니면 뭐 거칠거나 또는 뭐 짜증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하이톤이거나 좀 부정적이었을 경우에는 언어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조금 더 넣어주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이제 어렵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언어 표현을 우리 주부님은 평소에 좀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솔직히 집에만 있을 때는요, 아이가 학교 가고 나면 입을 안 연 적도 있었어요. 네, 진짜 전화도 안 하고, 뭐 주변에 친구도 안 찾아오면, 근데 요새 좀 나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정말 혼자서라도 자꾸 연습을 하고 주변에 뭐 전화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언어도. 연습이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확실히 말하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책에는 많은 언어의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가르쳐 드릴 부분은 사실 약간 이 언어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우리 주부님에 대해서 이 속도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네. 또 언어 표현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
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많은 주부님들에게 성공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러게요.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럼 강사님께 이 성공을 부르는 화법 몇 가지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을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대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상대방이 좀 흔쾌히 긍정적으로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화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화법인가요? 알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쿠션 화법이라 네. 하면 쓰리 쿠션? 이건 이제 말고? 그건 네. 당구고 쓰리 쿠션 당구고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뭔가 말을 이야기를 던졌을 때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뭐 완충을 시켜주는 느낌 네, 그런 그렇죠. 화법을 스폰지 말하는 건가요? 화법. 네, 그렇죠, 잘 스폰지 화법. 해석을 네. 하셨습니다. 우리가 쿠션에 앉아있으면 조금 더 푹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부탁을 할 때 앞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실례합니다만, 뭐 죄송합니다만, 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렇게 앞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뭐만 시리즈군요. 유감스러우시겠습니다만. 네, 괜찮으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주시고 제 표현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레어드 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명령형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권유형의 의문형 형태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뭐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거기 앞에 쿠셔너까지 같이 포함시키게 되면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네, 흔쾌히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뭐 쿠션 화법이나 레어드 화법을 쓰면은 사람이 뭐 싫어도 좀 해줘야 되게끔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명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어드 화법으로 받아들인다라면은 굉장히 뭐 듣는 사람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게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식적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부탁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내 일이라는 걸 사실 많이 간과하는 경우에서 명령형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해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표현하게 되면 상대는 더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례하겠습니다만 미인이시네요. 이게 뭐 신뢰할 일이야. 완전 신뢰할 일이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뢰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또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화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걸까요?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부메랑 화법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이요? 네, 보통 소비자들은 비교를 많이 하고 비교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여기는 어떻던데 또는 이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오히려 장점화시키는 그래서 다시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화법이 부메랑 화법이라 할 수 어렵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건 좀 더 예를 좀 네. 들어주셔야지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비싸다라고 고객이 제가 만약 얘기한다. 고객입니다. 네. 이 집 너무 비싼데요. 이게 저 집은 되게 싼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그것이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 갖춰져 있는 구성이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더 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네, 부메랑 화법을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일단 동의를 해주고 네. 본인의 입장을 다시 얘기해 주는 네, 거고 상대방 입장보다 이제 그 장점을 강점으로 더 부각시키면서 네, 나 쪽으로 이 마음을 돌리게 하는 화법이라고 할 수 이게 있습니다. 지금 딱 요 말씀을 딱 해주셨을 때 이게 그 말의 속도와 크기 이게 굉장히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메랑 화법이지만 이게 약간 억양이 세고 약간 빠르고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불화법입니다. 맞불화법. 네. 맞불화법 이런 거죠. 비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맞불화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집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 집 가서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거네요. 맞불화법. 손님 뚝뚝 떨어지는 그렇죠. 소리가 손님 들리는. 뚝 떨어지는 네. 그런 소리. 영업하시는 분들 꼭 한번 주의를 하셔야 진짜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일할 때 뭐뭐예요 보다는 뭐뭐입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신뢰감을 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네. 맞나요? 그렇죠. 네, 신뢰 화법이라고 화법의 유형 속에도 포함이 되는 화법이고요. 뭐뭐뭐 했어요라는 약간의 이제 보조적인 우리 높임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표현을 경어체를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니다까의 그렇죠.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식. 닭가채. 네. 네. 자, 너무했습니다. 닭가채. 근데 제가 하나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또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잘 못 들었는데요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걸 니다가로 어떻게? 니다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군대 다녀오셨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니면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군대 갔을 때 니다가로 다 대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잘 못 들었는데요. 이 말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근데 그걸 니다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별로 뭐, 안 중요한가요? 네, 안 중요한데. 제가 귀중한 전파 낭비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니 닭가채는 약간 좀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약간 친밀감을 줄 때는 뭐뭐 했어요, 뭐뭐 하시죠 이런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네. 항상 때와 장소 상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너무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요조체와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닭가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의 표현을 잘하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주부님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럼 고객분들이 네.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올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 네. 고객이 이제 강력한 컴플레인을 걸어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거 같이 맞불 작전을 해야 되나? 무시 작전을 가야 되나요? 우선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다면 yes but 화법을 사용하십시오. 이 스톱법은 뭔가요?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 무조건 인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해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얘기를 먼저 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굉장히 부정적인 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컴플레인을 한다면 그게 맞고 아니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보는 방향으로 네. 대화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또 화려한 말재주가 없더라도 이 경청하는 태도. 요것만으로도 중요하죠. 한 50%, 80%는 그럼요. 우리가 이득을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업무에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경청이라는 걸 정확히 네. 아셔야 되는 것이 네.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네. 들었을 때 상대방의 의도까지 파악해서 듣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달받았을 때 네. 상사가 말을 한 거에 이해를 50% 이상 하지 못했음에도 네. 하자들은 보통 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습관적인 대답. 예, 그리고 네. 또 혼날까 봐. 그래서 사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경청을 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하셔야 되고 경청 지수가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높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경청할 때 저희도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많이 듣지만 네.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던질 때 그렇죠. 일방적인 단답형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희가 곤혹스러워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니까 싶은데요. 네. 뭐 이런 거 이렇지 않습니까? 저기 외국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네. 식사 뭐 하셨나요? 네.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 뭐 오시는데 차 교통은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 더 이상 질문을 끌고 갈 수 없게끔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은 자세겠죠? 네. 방금 하셨던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잘못된 건가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통은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런 부분이 단답형 대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폐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개방형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네, 되나요? 방금 이제 중국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을 중국에서 근무하셨죠? 그럼 중국에서 근무하셨죠? 그 현지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현지 생활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럼 네. 수희 씨 저한테 개방형 질문으로 한번 이끌어 주세요, 저를. 저는 근데 보통 인터뷰할 때 단답형 인터뷰 나오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죠. 뭐, 오늘 보니까 좋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좋았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끌어내거든요. 한 번 더 대답을 네. 할 건. 근데 뭐라고요? 대답하는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참 신경 써서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가만히 이 개방형 질문을 조금 네. 더 요약을 해보자면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셔야 네네. 돼요. 이 뭐 중국에서
생활을 하셨다면서요. 요 한나의 질문에 거기 생활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가 붙고 좋았어요. 좀 날씨도 참 좋댔는데 내 느낌까지 한 세 가지 정도 던지면은 뭐 대답을 네 이렇게는 못 끝낼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여러 또 가지 질문. 상황은 어땠나요? 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음식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라고 조금 더 다른 질문의 대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물어봐 주는 거죠.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몰아서 물어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또 괜찮은 개방형 질문이었군요. 근데 그렇게 뭐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야지 뭐 그 사이도 좀 친밀해지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뭐 사업적인 관계라고 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좀 맞습니다. 이제 질문하는 입장에서 좀 신경 써서 질문도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잘 하려면 상대의 그 현 상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고 있어야지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주부님 오늘 뭐 언어 표현, 언어 이미지 뭐 많이 배워봤는데. 우리 주부님 평상시에 네. 말 습관 어떠신지 궁금해요. 평소에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전혀 생각 못했고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찾구나라는 느낌이 딱 왔거든요. 우리 주부님 평상시에 어떤 평상시에 스타일의 말을 하셨는데요? 화장실 청소 좀 하지. 남편한테. 나만 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저것 네. 좀 버리면 안 돼? 막 이렇게. 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이거 피곤하겠지만 이거 좀 버려줄래? 이러면 막 버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남편분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러니까. 버릴 거야. 야, 그런 건 내가 버린다. 뭐 이렇게.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죠. 싶어요. 피곤한 걸 아는 사람이 이거 시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거기다 이제 우리 주부님만의 네. 특유의 남편에게 네. 부리시는 애교? 애교. 그렇죠. 네. 아, 오늘 그 이런 거 남편한테. 트시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고요. 네, 그냥 주부님만의 애교로. 그냥 오늘 이렇게 그 남편한테 찔르면서 해야 될 것 얘기한다. 같은데요. 네. 옆구리 쿡쿡 찔르면서 자기야. 아하. 죄송합니다. 뭐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개방형 네.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사님 우리 준마렐라 지금 시청하신 준마렐라 분들에게 보내는 어떤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그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눠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보다 호감적인 목소리로 전달을 한다면 올바르게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하는 바대로 또 뭔가 표현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시고 이 목소리라든지 어떤 표현은 한 번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탈무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두 개, 눈이 두 개. 많이 보고 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라. 말은 아끼고, 이런 예. 말씀에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커비 스미스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도 네. 꽃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길 바라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말만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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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 이제 또 생활하면서 네.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얘기하는지 좀 신경 쓰면서 얘기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준마렐라의 도전!